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, 영어에서는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봤는데요.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동명사가 이전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요. 투부정사는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.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일 먼저 이런저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심이 쓰면은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선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, 이것은 바로 의지와 관련된 그런 의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그들은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토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자,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고 있죠. 그래서 they discussed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명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자, 토론하는 것은 가입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아직까지 결심이 쓰고 행동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명사인 ing를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번엔 조금 다르게 결정했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, 가입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줬으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명사로 붙여줘야 되는데요. 이 결정했다라는 표현은요,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앞으로의 행동을 가져가는 의지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의미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의지를 가진 행동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동명사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투부정사는 의지 행동으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지 않아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. 자, 그러면 예문과 함께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. 약속을 하는 것은 내가 꼭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내주는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의지 행동과 관련이 있고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lear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배우는 것은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번에 볼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discuss라는 단어입니다. 이 discuss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결정을 내리기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동명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라고 했고요. 자, 이번에는 동의하다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. 동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의지 행동과 관련이 있고 투부정사와 의미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decide라는 단어인데요. 이것은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의미를 구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결심을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부정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상상하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러분들이 뭔가를 상상을 할 때는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.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명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번에 볼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단어인데요.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결정을 내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의지 행동을 나타내주는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suggest라고 하는 것,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.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 이거 하는 거 어때? 저거 하는 거 어때? 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suggest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무언가를 고려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 고려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황이라는 동명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엔 거절하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. 거절한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내리는 의지 행동과 관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투부정사와 의미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이해하다라는 단어 understand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해도 하지 못한 행동을 선뜻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게 맞는 건가? 이게 당연한 건가?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일반 상황과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동명사와 의미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충고하다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무언가를 충고할 때는 이런 거 하는 게 어때? 저런 거 하는 게 어때? 라고 하면서 권유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의지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해봐라 라는 식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황과 의미가 어울리는 동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보면은 동명사와 어울리는 것은 discuss, image, suggest, consider, understand, 그리고 advise라는 이런 단어들과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투부정사의 경우는 decide, agree, promise, choose, refuse, 그리고 learn과 같이 전부 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